안녕하세요. 여성인 나는 어떤 남성에게 끌리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아니무스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마음속에 내재된 남성상을 의미하며 그 구조와 발달 그리고 통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간 정신의 양극 구조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 원형을 아니마라고 부르며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 원형을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이 아니무스는 여성의 사고방식과 논리적 판단을 형성하고 신념체계와 가치관을 구조화하며 행동의 추진력과 의지력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삶의 방향성과 의미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니무스는 두 가지 층위에서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층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형제, 어린 시절 만난 남성, 첫사랑, 그리고 사회적 남성 모델과 같은 삶의 실제 경험들이 아니무스 이미지의 표면적인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아버지를 둔 여성은 권위적인 남성상에 끌릴 수 있고 따뜻한 아버지를 둔 여성은 보호자형 남성상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재한 아버지를 둔 여성은 이상화된 남성상에 대한 동경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집단 무의식 층위입니다. 더 깊은 층에서는 인류 공통의 남성 원형이 살아 숨쉬는데 전사, 왕, 현자, 영웅, 구원자 등 이 원형들은 신화와 종교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우스,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켈트 전설의 아서왕과 성배 기사단, 그리고 세계 종교의 성인과 예언자들처럼 말이죠. 따라서 여성의 아니무스는 이 원형적 남성 에너지와 개인의 실제 경험이 결합된 중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여성의 아니무스가 의식의 발달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성장하고 변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달 과정은 여성이 어떤 유형의 남성에게 끌리는가로도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힘의 남자입니다. 이는 가장 원초적인 단계로 육체적 힘과 에너지가 매력의 중심이 됩니다. 근육과 체력, 보호자 이미지, 그리고 스포츠형이나 전사형 남성을 통해 안정감과 원초적 에너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의 남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취와 실행력이 중심이 되며 사회적 능력이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사업가, 정치가, 장군, 지도자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남자에게서 방향성과 능력을 투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의 남자입니다. 지성과 언어 능력이 아니무스로 나타나는 단계로 교수, 철학자, 작가, 종교 지도자처럼 지혜와 언어를 갖춘 남성에게서 정신적 자극과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의미의 남자입니다. 가장 높은 발달 단계로 아니무스가 내면의 안내자로 전환됩니다. 현자나 영적 스승,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안내자처럼 외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으로 삶을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니무스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되지 않은 채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째, 독단적 사고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 진리처럼 확신하고 타인의 시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융은 이를 여성 속의 남성적 독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비판적인 내면 목소리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이것은 틀렸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식의 내면화된 권위적인 남성 목소리가 끊임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 차단입니다. 아니무스가 과도하게 지배하면 차갑고 논쟁적이며 감정이 억제된 성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니무스와 사랑, 즉 투사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사랑에 빠질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 상대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니무스를 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무의식 속 남성 원형을 상대에게 겹쳐보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연애 초기에는 과도한 이상화,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강렬한 확신, 영혼의 짝이라는 감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사의 층이 벗겨지고 실제 현실의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투사를 거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거나 투사가 깨진 실망감으로 인해 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그 분기점에서 여성은 자신의 아니무스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아니무스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니무스 통합은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여성은 자신의 의견과 시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창조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통찰이 심화되며
영적인 직감과 내면의 목소리가 깊어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아니무스는 단순히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 이미지가 아니라 여성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개성화를 이끄는 에너지 구조인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상징적인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타로 아르카나 카드에서도 아니무스의 단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마법사 카드는 의지와 실행력을 나타내 아니무스 2단계와 연결되고 황제 카드는 질서와 권위를 상징하며 아니무스 1, 2단계에 해당합니다. 교황 카드는 지식과 전통을 의미하여 아니무스 3단계를, 은둔자 카드는 내면의 안내자로 아니무스 4단계를 상징합니다. 신화와 종교에서도 전사, 왕, 현자, 신성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아니무스 원형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웅 신화에서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구조는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니무스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끌리는가를 보면 그 여성의 아니무스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끌리는 남성상은 내 무의식에 어떤 목소리를 보여주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